지난 시간에 그 밴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밴딩을 한 번 더 해보고 또 들어가겠습니다. 밴딩은 기존 음에서 다운 시켜서 다시 업을 시켜서 원위치로 오는 걸 밴딩이라고 그랬죠. 밴딩의 방법은 그렇게 기본적인 밴딩은 음을 묶는 거, 낙차를 시켜서 다시 업을 시켜서 원래 음으로 복귀하는 걸 밴딩이라고 그럽니다. 밴딩을 한번 높은 솔에서 한번 해볼게요. 2옥타브 솔에서 밴딩을 한번 해볼게요. 셋, 그래서 이걸 음을 길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런 거죠. 원래 높이에서 다운을 시켜서 업을 시켜서 다시 원래로 이게 밴딩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길게는 쓰지 않죠. 짧게. 그래서 이렇게 밴딩을 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곡 연주를 할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 좀 더 다이내믹한 연주를 할 때 밴딩을 효과적인 사운드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밴딩에는 또 이렇게 이제 음을 묶는 느낌의 어떤 밴딩과 함께 음을 끌어올리는 스쿱과 음을 다운시키는 드랍이 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스쿱은 키 스쿱이 있고 립 스쿱이 있죠. 기존의 키 스쿱은 앞구미음의 형태와 똑같습니다. 반음에서 원래 음 높이로 오는 걸 키 스쿱이라고 하고요. 키를 사용해서 반음으로 어프로치하는 걸 키 스쿱이라고 하고요. 립으로 원래 음에서 처음부터 다운을 시켜서 음을 플랫 시켜서 다시 업을 시키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와우 와우 우리가 비바라토를 할 때 와는 플랫된 음이고요. 우는 업이 되는 음이죠. 그래서 와 상태에서 우하고 원래 음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반음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들려드리면 원래 2옥타브 솔에서 들려드리면 지난주에는 뭐 1옥타브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2옥타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음에서 플랫된 상태에서 업을 들리시나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솔을 가지고 다운을 해서 업을 시키는 스쿱 셋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보시고요. 곡을 표현할 때 적극적으로 도입부에서 스쿱을 써볼 수 있도록 앞구음을 연습을 많이 했듯이 스쿱으로 표현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드랍은 원래 본래 음에서 음을 낙차를 시키는 거죠. 음을 다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들려드리면 본래 음에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뚜와 이렇게 턱을 내려서 와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부르시면은 표현이 그렇게 됩니다. 셋, 넷. 네, 요 표현들을 곡을 연습을 하실 때 많이 활용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서 연주하실 때 활용을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또 테크닉적인 어떤 부분에서 가장 이제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서브톤하고 칼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그 부분을 어떻게 연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브톤, 칼톤.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쓰는 기교의 어떤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엘토도 서브톤을 많이 쓰지만 이제 테너 같은 경우는 저음 쪽에 솔 밑에 음들은 1옥타브 솔 밑에 음들은 서브톤을 많이 구사를 하죠. 그래서 서브톤을 구사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칼톤은 그와 반대로 2옥타브 솔 위로 이제 약간 이제 격조되어 있는 흥분감이 고조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를 때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자 먼저 서브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음 쪽에 솔 밑으로 굉장히 많이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노말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는 소리를 노말 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노말 톤을 내면 이게 이제 노말 톤. 서브톤은 이걸 이제 서브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좀 다르게 느껴지나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서브톤을 넣으면 저음이 풍성하고 또한 또 서브톤과 함께 이제 바람 소리를 이렇게 같이 넣죠. 그러면서 시시시 하는 느낌의 어떤 소리 때문에 굉장히 그 느낌이 좋아서 서브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연주곡의 대명사, 색소폰의 대명사 로망이 아마 대부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데니 보이를 꼽죠. 실로스틴의 연주, 데니 보이를 테너로 하는데 엘토로도 뭐 연주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데니 보이가 이제 처음부터 도입부에 서브톤이 나오죠. 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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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브톤이 나오죠. 거기서 바람 소리와 함께 이렇게 서브톤이 나오는데 그 소리를 굉장히 내고 싶어하고 그거에 연주곡에서 대표적으로 색소폰 하면 꼽는 최고의 어떤 곡이라고 합니다. 데니 보이. 그래서 곡을 또 많이 쓰죠. 그래서 곡을 연주를 할 때도 그냥 노멀 톤으로 연주를 하는 것보다 서브톤이 훨씬 더 풍성하고 풍성하면서도 포근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뭐 해보면은 여기에 뭐 있는 곡에서 저음 쪽이 나오는 곡이 뭐 지난번에 했던 곡에서 간단하게 한번 들려받은 당신 했을 때 이렇게 뭐 밑에 부분에 이제 솔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줄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멀 톤이죠. 노멀 톤으로 부르는 거고, 이걸 이제 서브톤으로 부르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노멀 톤하고 서브톤하고의 어떤 색깔이 다릅니다. 다르고, 그래서 서브톤을 색소폰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테너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서브톤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서브톤을 하고자 하면은 일단은
저는 항상 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실기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실기적인 어떤 부분들을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그 테크닉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좀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게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연습을 하셨을 때 빨리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원리적인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서브톤이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로말톤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래치아 위에 아랫입술을 포개서 적정한 긴장도로 인해서 압력을 주어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긴장도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노멀하게 그래야 이게 근육이 탱글탱글하게 유지가 돼야지만 소리 저음으로 내려가더라도 음이 플랫되지 않고 정확한 소리가 나는데 여기 긴장도가 적절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리가 높았다 낮았다 변화가 많이 심해지죠. 그래서 앙부시오가 견고해야 되고요. 잘 만들어져야 되고. 근데 서브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서브톤 같은 경우는 치아를 완전히 우리가 포개서 치아가 이렇게 포개져서 치아가 단단하게 입술과 함께 견고하게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서브톤은 그게 아니고 아래턱이 치아가 완전히 빠져야 돼요. 빠진다라는 건 뭐냐면은 입술만 리드를 잡고 있는 형태라고 봐야 돼요. 입술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노멀에서 서브톤은 그러니까는 여기에 턱이 완전히 여기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턱이 밑으로 내려와서 턱만 입술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입안이 메추리알 한 개 정도 넣은 공간이 생겼죠. 이렇게 하면 입안에 공간이 생기죠. 그 상태에서 입술만 가지고 이렇게 리드를 살짝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대고 있는 거죠. 잡아준다는 것보다는 살짝 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윗니도 위에 치아도 노멀톤을 낼 때는 견고하게 우리가 마우스피스 패치 붙이는데 이렇게 견고하게 자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깊이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일정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브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살짝 얹어 있는 느낌. 그래서 여기에 입술의 긴장도가 완전히 릴렉스 돼야 돼. 빠져 있어요. 그래서 견고하게 이렇게 됐다면은 서브톤 여기가 그냥 말랑말랑하다. 그래서 그냥 바람을 그냥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에 힘을 주면 어떻게? 리드를 압박하면서 이렇게 리드가 진동을 하게 되겠죠. 리드가 진동하지 않는 편안함으로 그냥 바람만 일단 넣어준다고 생각하고 후 하고 부는 겁니다. 이렇게 바람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편안하게 릴렉스 돼야 돼요. 왜 이 릴렉스에 대한 부분부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테너를 서브톤을 부를 때하고 노멀하고 부를 때 어떤 긴장도가 완전히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릴렉스가 돼야 되는데 릴렉스가 안 된 상태에서 서브톤을 구사를 하려면 힘들어져요. 물론 그게 익숙해지면 그것 또한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서브톤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관을 아래턱을 불어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또 하나 운동대로 여기 전원하고는 상관없죠.
조용하네. 아 스피커 소리겠구나. 아 조용하네. 스피커 아무것도 안 끄고. 아까 저거 반주기 연결하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브톤은 굉장히 부드럽게 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릴렉스 돼야 되는 부분. 그래서 기본 포인트가 턱을 벌려서 입술만 가지고 그냥 살포시 갖다 대면서 후 하고 부드럽게 호흡을 보내주는 거. 부드럽게 보내주는데 릴렉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흡이 많이 들어가겠죠. 압력, 앙부시어가 긴장도를 많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서브톤을 하게 되면 호흡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호흡량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배를 해서 호흡을 길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각도예요. 노말은 일반적으로 물었을 때 윗니하고 아랫입술이 적정한 깊이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입안의 공간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거의 반 정도 이렇게 된다면 서브톤은 아래턱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이 리드 끝으로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에 공간이 많아지죠. 그렇죠? 위에 공간이 이렇게 호흡이 기존에 들어갈 때는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호흡이 들어갔다면 서브톤은 뭐냐면 위로 호흡이 위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 천정으로 돌아서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땡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일반 노멀 톤 서브톤은 느껴지시나요? 각도가? 그러면 턱을 당기니까 목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서브톤 구사할 때는 스트랩을 약간 좀 더 내려줘야 돼. 그래서 그걸 이제 각도로 보여주면은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일반적인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악기로서 제가 이제 컨트롤했지만 턱으로 되겠죠. 일반적인 건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각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충분히 릴렉스 된 상태에서 입술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턱을 이렇게 당기든지 아니면 턱을 당기는 게 어려우면 악기를 밀든지 그렇죠? 아니면 턱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서브톤이 원활하게 이렇게 연습이 되면은 연주를 할 때 솔 밑으로는 1옥타브 솔 밑으로는 저음에서 서브톤을 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옥타브 솔 위에는 칼톤을 구사를 하고 그래서 연주를 할 때 이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표현을 좀 더 다이나믹하고 풍성하게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브톤은 서브톤 한번 솔로 한번 해볼까요? 솔로 한번 연습해볼까요? 각도를 충분히 이게 릴렉스 되거나 턱을 당기거나 그렇게 돼야 돼요. 솔로 한번 해볼까요? 충분히 풀어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만 편안하게 넣을게요. 소리 나면 안 되고 바람만 넣어보세요. 편안하게. 네, 여기에서 이렇게 바람만 들어가다가 아랫입술 살짝만 리드에 닿으면은 소리가 나겠죠?
알겠죠. 하지만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그렇죠? 두 가지 포인트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랫입술이 입술 자체가 릴렉스 돼야 되고 턱이 이렇게 편안하게 빠져야 된다. 그리고 뭐 각도. 그래서 아랫입술이 리드 끝으로 이렇게 턱을 당겨서 리드 끝을 물어야 된다. 그렇죠? 윗니는 그대로고 요것만 이렇게 당겨지는 거. 아니면 앞귀를 살짝 앞으로 밀든지. 그렇죠? 각도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지켜서 하시면은 서브톤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꼭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칼톤. 칼톤은 이제 정확한 용어는 그로잉 턴이라고 그럽니다.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금 흥분되어 있는, 격조되고 흥분되어 있는 어떤 그 상태를 사자가 울부짖듯이 호소하듯이, 그러니까 연주곡에서 고음에서 뭔가 호소하듯이 부르짖듯이 이렇게 울부짖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걸 칼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칼톤은 뭐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다. 주법이 좀 다른 형태도 있고요.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칼톤은 목젖이 떠는 겁니다. 목젖이 떠는 부분인데 소위 뭐 목을 긁어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러면 목을 긁으시면은 긁듯이 이렇게 막 하면 목 다 나갑니다. 목 다 나가고요. 그래서 긁는 게 아니고요. 진동을 주는 거야. 진동을.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이제 탁자 같은데 이렇게 올려놓고 진동 상태에서 이렇게 벨이 울리면 웅 하고 진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웅 하고 진동하는 그 진동을 목젖이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음을 우라는 발음을 하고 이 목젖이 안에서 뜰 수 있게끔 이렇게 가슴에다가 손을 대고 우 하고 이렇게 목젖이 진동을 할 수 있게끔 우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목젖이 떨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칼톤을 한번 우 해볼까요? 우 해보고 가슴에다가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이게 우 하고 핸드폰 진동처럼 우가 진동이 오는지, 진동이 안 오면은 목젖이 안 뜨는 거예요. 한번 우 진동이 오나요? 가슴에 우 진동이 오나요? 그렇죠? 그러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2옥타브 소울 이상의 음들에서 이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칼톤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하는 포인트가 발음이에요. 발음을 가지고 소리로 가지고 진동을 줘서 내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소를 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그냥 말로 우 하고 있다가 우 하고 있다가 입술에 힘을 살짝 주면은 리드가 진동을 하겠죠. 그렇죠? 우 하고 호흡을 뱉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뱉는데 호흡을 우만 소리만 하고 있어. 바람은 안 나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우 하고 바람을 줘야죠. 그렇죠? 바람은 내뱉어 줘야 되는데 바람은 안 주고 말만 우 하고 있으면은 소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우 하고 바람이 우 하고 여기에 주면서 바람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 하고 바람을 주면서 처음에 말로 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말로 우 하고 있다가 입술이 살짝 힘을 주면 리드가 진동을 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시면 지금 똑같이 한번 옥타브 소울을 누르고 한번 우 말하면서 아랫 입술이 이렇게 리드를 압박을 하면은 리드가 진동을 하겠죠? 그 우라는 소리를 계속 바람을 내뿜으면서 우라는 소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한 분씩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 말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입술에 힘을 주면서. 그러니까는 우 소리가 유지가 돼야 된다. 끊겨버리잖아요. 네, 우 소리를 계속 내고 있어야 돼요. 말로 우를 하란 말이죠. 그렇죠. 말하면서 소리 낼 때도 우 하고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네. 약간 나오죠? 앞에. 힘이 든데 그러면. 네. 아니, 당연히 힘이 들어요. 바람이 좀 이상하게 나가니까. 힘들어요. 서브턴도 힘들고 칼턴도 힘들어요. 안 쉬워요. 목도 아프고 많이 하면 아파요. 왜냐하면 진동을 하니까 목이 따가워져요. 그러니까는 많이 연습을 하면 지금 잠깐 소리는 났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야, 우 소리를 내야지. 그렇지. 소리만 나면 안 돼. 소리 나면서 우를 하고 있어야 돼. 우 하고 뱉어야 돼. 소리가 나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소리가 안 나고 떠는 소리, 칼톤 소리가 우건 나야죠. 우 해서 우 일단은 어떤 느낌인지를 이해를 하셨죠? 그게 소리를 내면서 그게 우가 목젖이 떨고 있어야 돼. 안 떨고 있으면 안 나겠죠? 떨고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비슷하게 나죠? 비슷하게 나죠? 예, 그게 이제 과하게 너무 힘을 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너무 용을 쓰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러 액션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액션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맛을 동작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를 호흡 마칠 때까지 하면서 소리 나는 소리를 들을 그 말. 그렇죠. 그 소리를 우 하고 계속 소리를 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소리 나더라도 말로 하는다가 소리가 나도 그렇게 우라는 생각으로 진동을 줘야 된다는 얘기. 그게 그래야 칼톤이 나온다는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 말부터 정확하게 들려야 돼요. 그렇지. 오케이. 그렇게 내는 거예요. 되죠?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 일단 말부터. 말이 나와야지. 우. 아니, 우. 소리 내려고 하지 말고요. 말부터. 우 해야죠. 소리 안 나오고. 그렇죠. 거기서 힘을 줘야죠. 다시 한 번 더. 우. 일단 우 소리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한 번만 더. 우 말부터 해야 돼. 일단 지금 리드가 다 붙어요. 붙어서 그래요. 리드가 지금 붙어서 그래요. 우라는 말이 일단 나와야 돼.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네. 우 한 번 더. 우라는 말을부터 네, 우라는 말부터 일단 표현이 돼야 돼. 우 하고 있어야 되는데 불기 전에 벌써 머릿속에 우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불다가 물론 연주를 하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익숙해지신 분들은 그거와는 상관없어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단계를 일단 밟아서 가야 되니까
일단 말이 돼야 돼요. 뭐든 항상 제가 어떤 걸 연습을 하든 말부터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이 먼저 돼야 돼요. 그렇게 호흡이 많이 들어가니까 힘들잖아요. 네, 많이 들어가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표현을 해주면 좀 더 고조된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지만 그런 어떤 테크닉을 구사함으로 인해서 좀 더 다양한 어떤 소리들을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주자들이 서브톤과 칼톤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둘째 시간에 연주곡에서 어떤 느낌에서 어떻게 표현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반주기 곡을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본 마지막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하고 둘째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본 1권이니까 1권. 2권요. 1권은 벌써 끝났죠. 2권 지금 건너뛰고요. 54페이지. 54페이지. 2권 54페이지. 2권. 자, 54페이지에 미 플랫, E 플랫, E 플랫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크로매틱 스케일을 하면서 반음계의 어떤 운지 방법을 다 알고 계셔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 플랫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여기서 미 플랫이 나오는 거는 그 옆 페이지에 B 플랫 메이저 스케일을 나오기 때문에 미 플랫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플랫이 한 개 붙으면 우리가 5선에서 플랫이 한 개 붙으면은 조가 메이저에서 조가 어떻게 되죠? 솔. 네? 솔. 조가 어떻게 되죠? 솔이 왜 나오죠? 플랫이 한 개 붙으면은 조가 어떻게 되죠? 여기 플랫이 한 개 붙으면 시가는 그래. 플랫이 한 개 붙으면 뭐예요? C 플랫. 미. C 플랫 플랫이 한 개 붙으면 C 플랫이잖아요. C 플랫이 한 개 붙으면 무슨 조예요? 무슨 조죠? 했잖아요 앞에. 그렇지. F 메이저. F 메이저잖아요. 파에서 파, 솔, 라, 세, 도, 레, 미, 파. 그렇죠? 오노만 하면 플랫이 한 개 붙으면 앞에 했잖아요. 앞에 있습니다. 뭐 1권에서 했나요? 아니면 저 밑에서 했죠. 앞에서 했잖아요. 우리가 F 메이저 해가지고 32페이지에 F 메이저 했잖아요. 그렇죠? 플랫이 한 개 더 붙으면 뭐예요? 두 개 붙으면 시, 미 플랫 그랬잖아요. 그렇죠. 플랫이 두 개 붙으면 미에 플랫이 붙죠? 시, 미, 라, 레 이게 그렇죠. 시, 미, 라, 레, 솔, 도, 파. 플랫이 붙는 순서. 샵은 파도, 솔, 레, 라, 미, 시. 그렇죠? 순서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개 붙으면 시미가 붙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 플랫이 나온 거예요. 플랫이 두 개 붙는. 플랫이 두 개 붙는 게 뭐냐? 이게 55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B 플랫. B 플랫 메이저. 그렇죠? 55페이지에 B 플랫 메이저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냐? 여기서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그렇죠? 그래서 B 플랫 메이저는 플랫이 두 개 붙으면 B 플랫 메이저이지만 우리가 메이저의 어떤 그 뭐지 이게
나열되는 순서가 온, 반, 반의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에서 도가 온음이 되려면 얘가 기본적으로 C 플랫이기 때문에 C 플랫 메이저니까 C 플랫을 C에 플랫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래 C도 같으면은 반음 관계이니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자연스럽게 C 플랫이 돼 있으면 반음 내려가 있으니까 얘가 온음 관계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플랫이 붙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 개가 붙는 거고요. 도레 역시 온음 되죠. 그렇죠? 여기가 온음이 되죠. 그 다음에 레미가 어떻게? 반음이 돼야 되죠. 반음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미에 플랫이 붙이는 거예요. 반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가 반음이 돼야 되잖아요. 미파가 반음이 돼야 되잖아요. 도, 레, 미, 파. 그렇죠? 반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온음. 여기가 플랫이 됐으니까 미파가 원래는 반음인데 미가 플랫이 됐으니까 얘가 온음이 됐죠? 플랫이 됐으니까 미 플랫, 미, 파 온음이 됐죠? 그 다음에 파, 솔 온음. 그렇죠? 그 다음에 솔라 역시 온음. 시도 원래 C 플랫이었으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반음이 됐죠? 네, 반. 그래서 B 플랫이라는 거는 C 플랫이 도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C 플랫이 도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플랫이 한 개 붙는 거고요. 그걸 온놈 반으로 진행을 하면은 미에 플랫이 붙어야 된다. 그래서 플랫이 두 개 붙으면은 B 플랫 메이저이다. 그게 구조로 그림창에 나와져 있죠. 네, 악보에 교재에. 그래서 플랫이 두 개 붙으면 메이저 관점에서는 네, B 플랫 메이저. 마이너는 뭐죠? 네, G 마이너. 단 3도 내리면 되니까 3도 내리면 마이너는 G 마이너 같은 동조입니다. 메이저일 때는 B 플랫이지만은 마이너일 때는 G 마이너. 이해되셨나요? 메이저의 구조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메이저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온 반, 온 반.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교재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플랫이 두 개 붙으면 무조건 B 플랫 메이저이다. 메이저 관점에서는 B 플랫 메이저이다. B 플랫 메이저가 되려면 곡에서 엔딩이 C 플랫으로 끝나야 된다. 솔로 끝난다. 그거는 뭐야? G 마이너 곡이 마이너 곡이다. 단 3도 아래에 C 라 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게 교본을 보면서 우리가 연습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습 과제가 뭐 1번부터 해가지고 2번, 3번, 4번 뒤에 5, 6, 7, 8번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스케일 관계에서 이렇게 3번까지는 5번까지는 스케일 관계를 연습을 4분음표로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3도 진행입니다. 56페이지에 6번 같은 경우 연습 6번 같은 경우는 3도 진행이죠. 다라다라다라다라 줄줄 칸칸 줄줄 칸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3도 진행. 기본적으로 3도, 5도 진행되는 이 7, 7도까지 진행되는 코드톤 연습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키로, G키로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거는 그냥 플랫이 붙었구나, 샵이 붙었구나만 계산을 해서 운지만 해주시면은 똑같습니다. 줄줄 칸칸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줄줄 칸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3도는 줄은 줄로 가는 거고 칸은 칸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네, 코드라는 건 줄줄줄 칸칸칸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변화가 없다. 거기에서 샵이 붙었으면 샵을 붙여주면 되고, 그렇죠? 플랫이 붙었으면 플랫을 붙여주면 돼요. 그렇죠? 파샵이면 그냥 우리는 그냥 파샵으로 인지를 하면 돼요. 그렇죠? 도샵이면 도샵으로 인지만 하면 돼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그걸 부를 때 정확하게 원키로 부를 때 이게 무슨 G 메이저는 솔이 도구나 A 마이너는 라가 도구나 뭐 이런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줄줄줄 칸칸칸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C 메이저의 코드 톤만 한 개만 해주면은 나머지는 그냥 샵 플랫을 붙이기만 한대요. 왜냐하면 조표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머릿속에 넣고 플랫이 두 개 붙었으니까는 C에는 C 플랫 하면 되고 미는 미 플랫을 눌러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것만 딱 머릿속에 넣으면 어려울 게 없어요. 복잡한 게 아닌데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복잡해요. 그러니까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3도 진행이 칸칸 줄줄 그렇죠. 5도 135 진행할 때는 코드로 진행할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줄줄줄 칸칸칸 똑같아요. 그렇죠? 그것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7번 같은 경우는 3도로 이렇게 3년음으로 3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코드 톤은 아니네요. 여기는 3도 진행입니다. 시도레 도레미 레미피 레미파 이렇게 레미파 이렇게 가는 3도 진행이고요. 그 다음에 연습 8번은 4도 진행이죠. 시도레리 도레리파 이렇게 4도 진행을 16비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계속 얘기지만 표본을 체계적으로 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그 체계적인 연습일 때 그냥 박자 없이 하지 마시고요. 메트론 가지고 기본 초당박 우리 60부터 시작을 해서 한 120 정도까지 이렇게 그걸 템포를 당겨서 연습을 하시길 바라고요. 안 되면 한 100 정도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템포를 당겨서 연습을 하시면 이거 연습할 때 미플랫 같은 것들 내샵을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네네. 복잡한 게 아니고 아는 그대로 C 플랫은 C 플랫을 붙이면 되고 B스키를 잡으면 되잖아요. B스키를 잡으면 되는 거고요. 미 플랫은 말씀하신 대로 레샵 잡으면 되잖아요. 레샵 미 플랫. 그 운치하는 대로 악보대로 부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줄줄줄 칸칸칸이 변화가 없다. 그게 샵이 붙느냐 플랫이 붙느냐 그 조표만 바뀔 뿐이지 줄줄줄 칸칸칸의 어떤 우리가 고정도법으로 보는 도레미파 솔라시도의 그 5선의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걸 이동도법으로 보느냐 고정도법으로 보느냐에 따라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고정도법으로 보니까 그냥 5선에서 도레미파 솔라시도의 고정도법으로 보는 그걸 그대로 이해를 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딴 이름 한 소리 나와 있습니다. 딴 이름 한 소리는 크로매틱 스케일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딴 이름 한 소리라는 거는 지금 교재에도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딴 이름 한 소리라는 거는 이명 동음을 얘기하는 거죠. 딴 이름 한 소리.
이명동은 네. 이름은 두 개인데 소리는 한 소리다. 네. 말 그대로 딴 이름 한 소리, 소리는 한 소리다. 그래서 여기가 도샵이죠. 도샵이라는 거는 도에서 반음을 올렸을 때 도샵이고요. 그렇죠? 근데 레에서 내리면 레 플랫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예, 그게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나는 소리는 하나의 소리이다. 그래서 이명동은 딴 이름 한 소리라고 하죠. 그래서 레샵, 이 플랫, 그렇죠? 파샵, 솔 플랫, 라샵, 시 플랫. 아니요, 솔샵, 솔샵, 라 플랫. 그다음에 라샵, 시 플랫.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에서 샵이 붙으면 뭐예요? 미에서 샵이 붙으면 네. 미에서 미에 샵이 붙으면 뭐야? 미프레. 반음 올리면 반음 미에 샵이 붙어서 반음 올리면 뭐야? 파. 그냥 파예요. 고민하지 마요. 왜 고민해? 미 사이에 반음이 미와 파는 반음 관계예요. 그렇죠? 고민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미에 샵이 붙어가지고 그걸 자꾸 이게 뭔지 파샵인지 뭔지를 자꾸 고민해가지고 이게 뭔지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미에 반음을 올리면은 파야. 파에 반음을 내리면 미죠. 반음 내리면 미야. 시에 반음을 올리면 도예요. 시에 샵이 붙으면 도에 플랫이 붙으면 시예요. 그렇죠? 미파와 시도 사이에는 반음 그 미파 자체 시도 자체가 반음 관계예요. 사이에 반음이 없잖아요. 이 자체가 반음 관계예요. 그래서 미에 샵이 붙으면 파고 파에 플랫이 붙으면 미예요. 시에 샵이 붙으면 도고 도에 플랫이 붙으면 시고. 근데 저쪽에서 봤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샵하고 플랫하고 붙은 부분이 어차피 도움이 있으니까 그 샵만 가지고 를 해도 내가 마찬가지에 이제 샵이 많이 붙느냐 숫자가 많이 붙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7개까지를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7개가 다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이거 반응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기에 그저 뭐야 하나는 플랫이 필요 없든지 샵이 필요 안 해도 음의 표현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어쨌든 예, 칠음이니까 칠음에 어디든 샵이나 플랫을 붙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모르면은 이해를 미 샵이 뭐지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구조를 알면 반음 관계의 구조를 알게 되면은 예, 그걸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도 안 붙을 때는 도레미파 솔라시도에서 네. 음이 변화가 키가 소위 말해서 올라가거나 네네네. 내려가거나 할 때에 네네. 그 미파 자리가 결국은 반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샵이 붙든지 플랫이 붙는다 아닙니까? 네네. 근데 샵만 붙어도 뭐 예를 들어서 플랫이 없다 치고 샵만 하더라도 표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반응 구조만 이해하면은 예, 어차피 샵이 7개 붙고 플랫이 7개 붙죠. 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알아야 헷갈리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쉴게요.